전력비 절감 관련 부분과 그리고 태양광 임대 사업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즘 뭐 인건비며 자재비며 뭐 다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전기 요금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래도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자재비까지는 못 줄이더라도 전기 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기준은 다 있겠지만은 지금 뭐 방문을 했을 때 그 기업에서 고지서는 다 받고 계시거든요. 그 고지서에 보면 혹시 고지서 다들 한번 자세히 보시나 아니면 자동이체니까 잘 안 보시고 찢어서 버리시나요? 잘 안 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들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냥 일단 요금 내니까 납부하고 고지서는 모아두긴 해요. 회사 자료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얼마나 쓰고 그냥 전기요금 많이 나오면 많이 썼다, 그냥 적게 썼다 이건데, 근데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전기 요금은 사용과 계약 관계에 대한 부분에서 전기 요금이 선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지서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이 업체는 진짜 이 계약만큼의 전기 요금을 잘 쓰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과하게 내고 있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가장 그냥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 종부에 먼저 볼게요. 혹시 저기 보이시나요? 글자가 작아서. 네, 계약 종부에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부분 먼저 일단 이거 먼저 봐주시면 됩니다. 자, 산업용과 일반용의 차이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은 말 그대로 제조를 하는 그런 사업장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반용 같은 경우에는 큰 하나로마트, 예를 들면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이제 제조를 하는 시설이 아닌 병원도 될 수 있고 요양병원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 가능성은 많아요. 자, 그래서 이 기준이 일단 통과가 됐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계약 전력을 봅니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계약 전력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일단 요 계약 전력이 가장 확률이 좀 높아요. 보시면은 계약 전력이 지금 보이시는 분 계시나요? 계약 전력이? 네. 네. 읽어주시죠. 계약 전력 보시면 400. 400. 계약 전력 400. 네. 400이 자, 여기 들어오죠. 한번 가르쳐 주시겠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이렇게 이제 다 했어요. 네, 그 정도. 자, 아까 400kg였죠. 네, 400kg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 장 저게 고지서가 우리가 흔히들 많이 알고 있는 생김새인데 원래 한 세트가 있어요. 뒷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한 세트, 한 달. 이게 두 장인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금 적용 전력을 볼게요. 보이시나요? 네. 네. 저게 가장 좋은 그 부분은 290kg 이하가 제일 베스트예요. 근데 적어도 340까지는 괜찮습니다. 확률은 있어요. 단 요 확률은 굉장히 높은 편이고 절감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은 거고 여기까지도 절감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어차피 밑절 본전이니까 분석을 해봤을 때 절감이 가능한지 안 한지만 일단 판단을 먼저 해보셔도 되잖아요. 고지서를 가지고. 그래서 요 세 부분이 다 들어왔을 때 우리 기업에 가서 고지서를 달라고 했을 때 고지서는 뭐 엄청난 개인정보는 아니어서 받기는 어렵지 않아서 한번 보시고 이 기준이다 했을 때 저희에게 분석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분석을 해서 드려요. 그러면은 팀장님 제안서 한번 펴주시겠어요? 거기서 그 절감된 금액 나오는 것만 보여주세요. 저기요. 네. 그 290kW 이하예요? 네, 이
근데 위에는 300kW에서 600kW까지잖아요. 기압전력. 요금 적용 전력하고 그 차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다른 겁니다. 뭐 단가? 네. 단가 말고 위에 그 절감됐을 때 나온 퍼센트. 네. 이렇게 저희가 제안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사용량 그리고 피크치, 사용 패턴 다 분석을 해서 이 기업은 만약에 컨설팅 받으셨을 때 이렇게 절감이 된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절감이 된다. 만약에 사용량이 좀 늘어도 더 많은 절감액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절대적으로 기업에 리스크가 가는 식으로 절감 컨설팅을 진행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님들은 또 소중한 기업이기도 하고 저희는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영업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리스크를 가져가는 단건적인 그런 컨설팅이라면 저희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를 굳이 말씀드리자고 하면 아웃리너크 계약을 해서 어떤 시장이든 서비스 센터든 다 절감을 진행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맘스터치 다들 또 아시니까 소상공인을 위해서 진행한 점이고, 근데 현재는 이제 웬만하면 병원 이렇게 제조업 이런 위주로 저희가 진행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적용이 된다고 하면 절감 확률이 굉장히 커요. 작든 크든.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영업에 대한 수수료도 어차피 온전히 가져가실 거고 여기서 되게 간단해요. 저희는 사실 이걸 전문적으로 하니까 이걸 일반 업체 담당자라든지 일반 사람들이 한전에 가서 이거를 컨설팅을 한다? 절대 힘들어요. 저희는 사실 한전 감사 실장님 출신도 있고 그리고 한전 출신들도 있고 그리고 요걸 전문적으로 하니까 재정 계정을 다 알아요. 전기 요금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철저히 분석해서 리스크가 가지 않고 유리한 요금제로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업체도 절감 받고 이사님들도 영업 수수료 받고 안전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드릴 거예요. 서류 접수 그리고 설비 조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데를 소개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 이런 데가 있는다면 분석해 주세요. 고지서만 주시면. 그리고 가야 할 곳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사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무조건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는 업체명과 주소를 알려주시면은 가능성 여부를 알려드릴 거예요. 업체명이랑 주소. 그럼 여기가 왜냐면 그냥 무작정 가서 고지서를 달라고 했는데 안 되는 경우보다는 만약에 원래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업체명 여기와 이 주소로 갈 건데 혹시 여기 절감이 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저희한테 좀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네 여기 절감 가능성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고지서 받아보세요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원래 그냥 보유하고 계셨던 업체는 그냥 쉽게 받아서 이걸 확인해 보시고 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는 이게 확실하다고 딱 하면은 제안서 나가고 저희가 2차 클로징까지 하고 그 다음에 설비조사 일정 잡아서 서류 준비, 서류 접수, 설비 조사 그리고 승인까지. 그리고 저희는 기업에서 리스크가 없는 게 투자 금액이 없어요. 저희가 다 투자해요. 그리고 만에 하나 승인이 안 난다고 해서 어떤 수고비, 교통비, 위약금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거를 다 진행하고 승인이 나고 나서 계약을 진행을 해요. 그게 저희 모티브, 그게 저희 메리트이기도 하고요. 그래야만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도 없고 신뢰성도 보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우디가 저희랑 계약을 한 이유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력비는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거 지워도 될까요? 네. 그 다음에 사실 가장 조금 영업 수수료가 좀 더 괜찮은 태양광이죠. 지금 잠시만요. 그 추가적으로 그때 계약 전력이 좀 높은 경우에는 네. 이제 충전소를 설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들도 있었었는데 네. 이건 왜 그러는 건지. 그거는 사실 조금 드문 경우긴 한데 그 부분도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전기차 충전기를 저희가 또 사업소도 있어서 그거를 이제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아까 300km에서 600km의 그 부분을 저희가 이걸 모자 분리, 그 아까 전기차 충전 모자 분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자 분리라고 하는 게 요거를 처음에는 이 사람이 A라는 업체가 계약적이 400km예요.
근데 유리한 요금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일단 설비 조사를 다 해봐야 되지만 그래도 300km 미만이 되는 가장 좋은 베스트가 있어요. 유리한 요금제를 가기 위해서 이 계약 전력이. 근데 사용량이 좀 많다고 하면은 전기차 충전기가 필요한 이유가 이쪽에서 감당을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5와 4가 기준이 그럼 여기서 얼마를 가져오면 300km 미만이 될까요? 100km 미만이니까 110으로 잡을까요? 그럼 여기는 290이 되죠. 자, 그럼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290이니까 얘 290밖에 사용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수용은 이 자수용법까지 같이 쓸 수가 있어요. 한정해서 보는 시야는 400으로 봅니다. 총 더한 값을. 그러면 얘도 유리한 요금제, 얘도 300km 미만의 유리한 요금제. 그러니까 결국은 유리한 요금제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모자 분리는 그렇게 쉽게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은 돼요. 그래서 제가 300km, 200km 사이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시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든 어떤 모자 분리 가능한 업체도 저희가 분석을 해 드릴 거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너무 많은 걸 설명을 해 드리면은 오히려 이제 본질을 또 까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억해야 될 부분 계약 전력, 계약 종별, 적용 전력 이걸 보고 어차피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드릴 거니까 이것만 된다고 하면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제안서 가지고 클로징도 하고 승인도 내고 이렇게 진행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절차와 기간 좀 알려주세요. 네, 절차 기간은 사업 연락처. 연락처. 절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통 이사님들께서 이런 데가 있다고 말씀해 주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저희가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해요. 가능하다고 했을 때 제안서가 나가요. 제안서를 가지고 가시면은 저희한테 이제 이 제안서를 가지고 2차 동행을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동행까지 해드립니다. 동행을 해서 이제 컨설팅 받겠다 이러면은 저희가 서류 준비, 설비 조사, 서류 접수, 현장 대응, 승인, 관리까지. 이 승인이 되고 나서 계약이 진행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지급될 거예요. 수수료 같은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요 절차로 진행을 해요. 기간은 어느 정도? 기간 같은 경우에는 분석은 사실 일주일이면 하루 이틀 이 정도 끝나요. 제안서까지 나오는데 가능 여부만 확인하면 되니까. 근데 서류 준비는 업체의 기간에 업체에 따라 달라요. 빨리 준비해 주시는 분은 일주일 이 정도면 끝나니까요. 그리고 설비 조사해서 정리하는데도 일주일, 거의 약 일주일에서 2주. 이거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한전에서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온다면 저희가 대응하는 거고 승인 절차까지는 약 2주 소요. 그러면 거의 이제 한두 달 정도 걸려요. 넉넉 잡아서.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검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A라는 사람은 5월 5일부터 6월 4일까지 쓰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쓸 수 있잖아요. 같은 한 달이어도. 그러니까 그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왜냐면 설립한 날도 다를 거고 그래서 중간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바뀐 거와 바뀐 후가 섞이니까 그럼 제대로 된 요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확인하고 섞여 있으면 그 다음 달로 가서 계약을 진행해요. 그래야 왜냐면 절감이 깔끔해야 수수료도 깔끔하고 계약 관계도 깔끔하니까 저희가 약 한 달에서 2달. 근데 정말 이렇게 아다리가 안 맞아서는 최대 3개월까지. 그러니까 승인을 받는 기준으로 계약하는 기준으로 저희가 한 달에서 2달 기본적으로 그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 쪽 저희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지금 네. 해주세요. 갑과 을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갑이 돼 있는 데는 왜 이렇게 돼 있고 안돼 있는 데는 왜안 돼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 설립을 할 때 그 우리가 회사를 설립할 때 이제 변압기라는 걸 알아요. 그게 계약 전력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뭐 대부분 핸드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우리가 학생한테는 뭐라 하죠? 무슨 핸드폰을 판매하죠? 알뜰폰을 많이 보내요. 근데 일반 사람한테는 무제한.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제 갑은 이미 이 전기 공사자가 센스가 있게 이 정도 쓸 거 아니니까 이 보통 데이터는 예를 들면 뭐 A라는 사업을 하면 이 정도만 쓰더라. 그래서 다 유공제가 되는 건데 대부분 이제 사실 한전도 그렇고 한전 전기를 판매하는 업체가 공기업이라고 해서 청렴한 게 절대 아니고 그 사업을 판매하는 이제 사업장이기 때문에 전력비가 높을수록 한전은 매출액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전기공사자도 계약 전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같은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비가 큽니다. 네, 그래서 갑은 뭐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 전기를 많이 안 쓰는 부분이니까 갑 미공제를 쓸 수 있는 거고 보통 제조업은 사실 우리가 공장만 돌려도 굉장히 많이 쓸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처음부터 낮게 설정을 하면 차단비가 내려가거나 설비가 멈추거나 아주 그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넉넉하게 잡는 거예요. 계약. 그렇게 잡고 나서 우리가 사용을 분석을 해보고 패턴을 분석해보고 피크도 다 분석을 해봤을 때 우린 이런 요금이 괜찮더라고 한전에 다시 제출하는 거예요. 다시 계약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사러 갔을 때 요금제를 추천받는 게 다 무제한이에요. 그렇죠? 근데 무제한 사용하는데 어떤 리스크가 우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사용했는데 알고 보니 사고만 써도 되더라. 사고만 써도 넉넉하더라. 예를 들면 그냥 이런 기준이. 근데 그걸 일반인들 찾아내기가 어려워. 전기요금 굉장히 한번 벌써 보면 뒤에 보면은 계절요금, 뭐 시간대별 요금 다 이렇게 함축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한전이 독점을 하니까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분석을 해서 패턴, 그래서 다 분석을 합니다. 그냥 고스터 가지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고스터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요. 그래서 더 정확한 거죠. 제안서를 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절감 가능성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믿고 맡기셔도 되고 그리고 승인 절차도 저희가 계속 안내를 드릴 거고 승인돼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기업의 리스크가 가는 경우는 절대 없으니까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네, 소개시켜드립니다. 네. 절감 이후에 그럼 계약 전력의 변동이 있나요 혹시? 네, 계약 전력의 변동이 있어요. 그거는 가볍게 보면 서류상의 변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의 물탱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쓰는 게 알고 보니 이만큼이에요. 근데 요 물탱크 자체를 이만한 걸 바꾸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만큼을 쓰니까 이만큼에 대한 요금만 내고 싶어라고 해서 계약을 다시 해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막 설비도 막 여러 개 막 드리고 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 된다면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게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한전 입장에서 조금 더 준다고? 해줘. 근데 내리는 게 엄청 까다로운 거죠. 내리는 게. 그래서 공사가 이렇게 일부 그렇게 들어가진 않아요. 만약에 그런 뭔가 작은 공사가 필요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어차피 돼요. 공사비. 근데 그럴 일은 많이 없어요. 진짜 뭐 열에 한 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사가 무슨 무리한 공사가 아니라 뭐 점심시간에 뭐 단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 정도의 공사예요. 그럼 저는 이게 좀 처음에 원리가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핸드폰 요금을 조금 너무 많이 내는 것 같다고 대리점에서 상담해가지고 리모델링하는 식으로 이 전기요금도 그렇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네,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지금 영수증을 3개월치를 해야 돼요? 아니면 한 달치만 해도 돼요? 아, 보지서요? 3개월치. 보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명확히 얘기하면 한 달치로 분석이 가능한데 많으면 갈수록 그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그 금액이 높아지겠죠. 네, 그냥 그런 느낌. 그래서 그냥 보통 그냥 3개월치 주시는 경우도 있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아까 앞뒷장 있잖아요. 그래프 있는 거랑 맞죠. 그렇게 한 달치만 그러면 주셔도 그 업체에서 자기네가 처음에 계약한 전력이 있었는데 그거를 내렸잖아요. 네. 그럼 한전화에서는 적자인데 네네네. 혹시 위약금이나 그런 불이익은 없어요? 없죠. 그것까지 저희 감안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사용을 좀 더 해도 설비한 더 투자를 해도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분석을 하는 이유가 기업의 리스크가 없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가장 포인트예요. 없어야 돼요. 기업의 리스크가.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정확히 하고 그 다음에 올 이렇게 내려도 만약에 저희는 안 된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도 되는 대로 해야 왜냐면
저희가 이걸 무리하게 해서 기업에서 입수 빠른 안 좋은 소문이 흐르게 되면 저희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걱정하죠. 괜찮아서 내리는 거예요. 계약 전력을 아까 산업용, 일반용 두 가지만 예시를 주셨는데 네. 농업용도 있어요. 아, 농업용 애초에 전기가 제일 쌉니다. 그럼 네, 농업용은 안 되는 특수목적이어서 건가요? 네, 농업용은 안 돼요. 아, 농업용은 될 수가 없다. 네네. 저 계약을 그러면 저 절감하기 전에 한 거죠. 저 한 달 절감 시켜놓고 그걸 갖고선 계약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네. 절감 이제 저 시작하기 전에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절감된 내용이 있어야 이제 계약이 절감되는 네, 절감되고 그걸 나서. 네, 그렇죠. 그걸 들고 가야지 납득을 하시니까. 계약하기 전에 어떻게 전략을 시켜드릴까? 그 보통 절감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세요? 대기업에서 절감. 네, 절감된 걸 채로 가야 저희랑 계약을. 그 전에는 계약을 얼마까지 절감할 수 있는지. 그럼 요 문제가 가비가는 대부분에서 가보는 경우는 이게 아니에요. 그 최저 가격을 따라서 그 계약 종결이랑 계약 전력이 변경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기업마다 다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가 만약에 누나 대기업의 혹시나 방법은 부담되는 같은 대기업의 계약을 왜냐면 대기업은 계약도 안 되는 거 어떻게 절감을 박수 세 번!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저희 한 사람씩 하고 집안 방송을 좀 꺼주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어떤 질문 하셔도 이거 이외에 벗어나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되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돼요, 저거 돼요, 그거 됐으면 다 설명을 드렸겠죠. 이거 외에 다른 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계약 전력이요. 네. 그 300에서 600W까지 가장 좋다고 했는데 그 위에 교육을 받기엔 1000kW 이하거든요. 아, 1000kg요? 네. 미만. 네. 1000kW 1000kg. 미만으로 교육을 네. 받았는데 네네.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확률이 적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래도 너무 이제 광범위하게 만든 것보다는 확률이 높은 기준을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